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프린트 받으셨고, 일단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로 가냐면, 428로 가세요. 428로 가시면, 감정평가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8 가져서, 출제는 한 6에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6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고요. 별표를 이제 3개 치는데 위주로 가는데, 부동산 가치의 제어 원칙이 가장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13가지 원칙이 별표 3개짜리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것도 별표 3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반드시 떠요. 100%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별표 3개. 공시지가도 법이니까 100%.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작년에 저도 찍었는데, 올해는 이제 원가 방식하고 비교 방식의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올 수 있어요. 그 2문제 정도 이렇게 나와서 계산 문제는 2문제 정도 나오고 난이도는 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페이지로 가시면은 어디서부터가 이제 중요하냐면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43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30으로 가시면은 거기에 430페이지 가시면은 감정평가의 분류에 시장가치 원칙에 요거 따라해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 여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원칙을 따졌을 때에 이제 어떤 걸 따지느냐. 일단 첫 스타트를 끊어보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현황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이 있다? 현황 기준. 현황 기준이 있는데 일단 자칫의 시장 가치로 우리가 먼저 본다면 시장 가치가 만약에 나온다면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 평가액은 거기 시장 가치로 하는 게 원칙인데 시장 가치당 대상 물건의 여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시장. 요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한정된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통상적인 시장 거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가장 빈번하게 거래가 많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최고 가격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결정할 수 없다, 있다. 자, 그래서 법령의 다른 규정이거나 아니면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용상 필요하다는 경우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다,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찍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430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이 저자분이 해놓으셨는데 시장가치 원칙이 파란 색깔로 가볼게요. 대상 물건에 대한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무슨 가치를 기준한다? 시장 가치를 기준하고 1번에 보시면 밑에 통상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만 배워쳐 보세요. 이거만 시험에 나옵니다. 한정된이에요? 통상적이에요. 통상적이고 그 다음에 5번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최고 가격도 아니고 가장 빈번하게 많이 거래되는 가격을 얘기를 해요. 근데 원칙만 있으니까 예외도 있습니까? 예외. 그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결정할 수 없다, 있다. 그래서 법령의 다른 규정이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먼저 스타트를 끊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현황 기준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으로 봐요, 현황으로 봐요. 현황.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할 때는 한정된 몇몇 사람이어야 돼요, 다수가 거래돼야 돼요. 그러면 한정된이 맞습니까? 통상적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가장 높다라는 건 가장 빈번하게 거래가 돼야 되죠. 근데 예외가 없다, 있다. 그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다, 있다. 법령의 다른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 통용인데 그냥 찍어드리면 일단 얘가 나와요. 아까 그냥이다, 통상적이다.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만 시험 배정돼요. 찍어줄게요. 두 가지만 봐, 두 가지만 보고 다른 것들은 뭐 충분한, 정통한, 신중하고 자발적 안 나왔으니까 그것만 보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현황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장래 불확실한 걸 전제하는 게 조건인데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 그럼 현재는 농지인데 택지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가 조건이 원칙이다, 현황이 원칙이다. 현황. 그래서 기준점에서의
대상물의 이용 사항에는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되고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가거든요. 근데 항상 원칙만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그럼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없다, 있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또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떻다? 우리가 거기 밑에 보시면은 굵은 글씨에 아까 어떻게 돼요? 예외적인 게 법령의 다른 규정, 의뢰인이 요청,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는 경우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능한데, 우리 시험 문제가 아직 안 나오는데 어디가 중요하냐면 밑에 쭉 6조로 가시게 되면 3번까지 했었고 동그라미 3번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그럼 감정평가 업자는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때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검토하여야 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에다가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이게 아직 안 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하지 않는다, 검토해야 한다. 해야 한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다 별표를 쳐줘서 아직 공민중개사 시험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위주로 좀 가져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밑에는 그러면 어떤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면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없다, 있다. 그러니까 조건이 원칙이에요, 현황이 원칙이에요. 그럼 기준점 받는 상태가 하는 게 원칙이죠. 조건은 다른 규정, 요청, 사회통념, 예의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러면 조건이 원칙이다, 현황이 원칙이다? 현황. 근데 조건을 할 수도 있다. 근데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때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는다, 하여야 한다. 요거 꼭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요거 나올 것 같고. 넘겨보시면 뭐 예전에 현황과 조건이라는 자체는 강의를 다 했으니까 그걸 이제 보는데 보통 요 법에 나와 있는 규칙사항이 나와요. 규칙사항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번에 보시면은 개별물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그럼 우리가 평가할 때는 일괄로 해야 돼요, 구분으로 해야 돼요, 개별로 평가해요. 개별.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제7조에는 그냥 물권의 원칙이에요, 개별 물권의 원칙이에요. 개별 물권. 그럼 감정평가는 대상물마다 개별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근데 이제 3가지가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토지와 건물이 복합부동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일체로 되거나 불가분의 관계는 무슨 평가할 수 있다? 일괄. 하나의 필지를 2개의 핵지로 나눌 수도 있죠. 그럼 전면은 상업지와 주거지라는 것은 그냥이니까 가치를 달리합니까? 그럼 구분이라는 것은 그냥요, 가치를 구분해서 가요. 구분해서 가니까 요거는 무슨 평가 찍으셔야 돼요? 구분. 근데 우리가 여기가 도로인데 여기만 수용시 보상평가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긴 그냥입니까? 일부분입니까? 그럼 시험 문제 일부분 나오면 무슨 평가 찍어? 부분. 그럼 얘랑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아까 그 432페이지 가시면 제7조에 법조항이 나와 있죠. 거기 검정 색깔을 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다. 그럼 무슨 평가 찍으셔야 돼요? 일괄. 가치를 달리하는 게 나오면 구분. 일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다시 간다. 자, 일단은 어떤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개별. 일체로 이용돼서 불가분의 관계는 무슨 평가? 일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 일부분이 나오면 부분 평가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찍어드리면 일괄은 오른쪽으로 나오고 시험에 나온다면 부분하고, 자, 우리가 구분하고 부분이 출제돼요. 그럼 구분은 그냥이니까 가치를 달리하는 게 들어가야 됩니까? 부분은 그냥이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이 들어가면 여기 가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법조항에 나와 있는 게 시험에 나오니까 그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게요. 자, 다른 것들은 넘겨보세요. 다른 것들은 이제 사이드로 가실게. 434페이지로 가시면 434에 감정평가 기타 분류의 평가 주체에 공적과 공인이 있죠. 그럼 공기관이 평가하면 무슨 평가겠어요? 공적이고, 국가로부터 자격을 받은 개인이 평가하면 무슨 평가겠어요? 공인평가죠. 공기관이 평가하면 뭐다? 공적. 따보세요. 개인, 공인. 그럼 개인은 공인 찍으셔야죠. 그 다음에 요거
필수적이 중요한데 밑에 강제성의 여부에 따른 분류라는 게 있죠. 필수적에다가 별표. 자, 우리가 만약에 법원 경매 기시를 결정한다는 건 임의적이다, 필수적이다. 필수적. 반드시 평가를 해야 돼요. 이거 꼭 별표 쳐놓으시고 평가 결과는 밑에 가시면은 맨 밑에 공익하고 사익이라는 게 있죠. 그럼 그럼 공익은 그냥이니까 어떤 공익이니까 이건 임의적이겠어요? 반드시 하는 필수적이겠어요? 사익은 일반적인 거래가 사익이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은 메뉴에 법정이라는 평가가 있을 거예요. 법정은 자 이렇게 가봐요. 법정이라는 평가는 자 따라서 법규에 정한 대로 그럼 그냥 있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 반드시 평가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 이 부분은 435페이지 양가로 5번에 가시면 감정평가 수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몇 차가 있어요. 1차, 2차, 3차.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스스로 평가하면 몇 차? 1차. 중개사가 업무하면서 평가하면 2차. 평가사가 평가하면 3차고, 좀 찍어드리면 양가로 4번에 가시면 평가의 소속의 참모평가와 수시적이라는 게 있죠. 이 참모평가에 대해 맞춰보세요. 이게 이제 아직 시험지가 안 나왔는데,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사가 고용이 됐어요. 그럼 지 업무를 맡아야 돼요. 이 한국부동산 업무를 해야 돼요. 그럼 따라서 참모평가, 고용주나 고용기관의 업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소속된 부로 평가하고 수시적인 일시적으로 이제 수상대학교 교수가 평가하는 건 소속이 아니다. 그렇게 가져가셔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436페이지로 가시면 따라해봐요. 가치와 가격. 그럼 가치와 가격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여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맨 앞쪽으로 한번 가봐요.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로 가셔서 428페이지에 감정평가의 정의가 나와요. 428페이지로 가시면 자,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함은 428페이지 의에 보시면 양가 1번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가치를 그냥이니까 판정을 합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가치를 판정해서 그냥요 가액으로 표시해야 돼요. 그럼 화폐로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죠.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뭘 판정해서 뭘 매기는 거예요?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매기는 거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오셔서 436페이지로 오시면 가치와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436페이지 오시게 되면 가치와 가격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환의 대가로 실제 지불된 금액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상가 건물이 20억이다 라고 한다면 중개사가 어저께 이게 20억으로 거래됐대요. 그럼 그건 그냥요 과거의 값이에요. 실제 지불된 금액이죠. 이건 평가사가 전문가겠어요? 중개사가 전문가겠어요? 실거래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건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고 객관적 구체적인데 우리가 평가사가 보는 거는 그냥입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장래. 그럼 여기 만약에 전철역이 3번 출구가 10년 후에 들어선다면 미래가 중요한 거죠. 그럼 평가사는 그냥이다 장래가 중요하다. 장래에 기대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임대료와 비긍정적인 것들도 찾아본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가치는 미래의 값이에요? 과거의 값이에요? 현재의 값을 얘기를 해요. 누가 전문가예요? 평가사. 그럼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지만 가치는 무수히 많죠. 그럼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추상적이고 우리가 이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라는 자체는 가격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생긴다는 건 편익만 있나요? 나중에 비용도 생기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단기에 이제 계리된다는 건 이따 가시고 가격의 이중성은 수요급에 영향을 받지만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일단은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렇게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암기기법을 새로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나눠볼게요. 가격의 전문가는 그냥요 중개사예요. 중개사. 가치의 전문가는 감정평가사죠. 그럼 우리가 이 가격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과거에 거래가 됐습니까? 그럼 무슨 값이죠? 과거인데 평가사는 장래가 중요하죠. 장래의 값을 무슨 가치로 가져와요? 현재 값.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 하나 매기니까 이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죠. 여러 개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다 많다. 많고 다양하고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죠. 이해하셨나? 그럼 우리가 학계론에서는 하나만 외우면 하나가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놓친 여자가 있는데 같이 있던 여자야. 따라서 같이 있던 여자. 따라서 추현주다. 추현주다. 그럼 같이 나왔어. 그럼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과거야, 현재야.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하나야, 여러 개 있어. 이거 맞춰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문제집 간다면 무슨 현주다 적어놓으시고 추현주다 적어주시고 하는 거야. 알겠지? 만들었어. 이렇게. 같이 있는 여자가 누구야? 추현주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셨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이제 보시면은,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같이 있는 여자가 누구라고요? 추, 현, 주, 다. 무슨 많잖아요. 그럼 가격은 할 필요 없죠. understand? 그럼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지.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죠. 근데 우리가 화폐 가치와 가격은 반비례 관계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그냥 물가가 상승해.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 근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잖아. 그럼 화폐 가치와 가격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고. 야, 넌 이중인격자야. 그러면 성격이 하나 있다는 얘기야? 두 가지 다 있다는 얘기야? 다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보시면은 우리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 갑자기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그럼 가격이 안 올라. 그럼 공급을 많이 늘리네. 그럼 다시 가격이 어떻게 돼? 떨어져. 그럼 다시 또 사죠. 그럼 가격은 수요공급에 영향을 받기만 합니까?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공급의 원칙을 따지자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 있냐면은 찾아줄게. 거기 보시면은 맨 밑에 436페이지 리을 찾으셨어요? 별도 땡이야. 이게 중요한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가치가 높고요.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왔어.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가격이 싸니까 사려고 하죠. 그럼 수요가 우리가 늘어나니까 다시 그냥 가격이 올라가. 그럼 가격이 다시 바뀌네. 그럼 장기적으로 가격이 가치에 회귀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같다, 다르다. 달라서 괴리돼 있죠. 그럼 어디에서 일치한다는 거지? 장기적으로 일치한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셨어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그냥이다 괴리돼 있다. 장기에서 일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보통 단기엔 공급이 돼, 안 돼?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장기는 일치한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거의 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디서 다 걸리냐면은 같이 있는 여자는 추현주다. 요거만 잡으면 돼. 요거만 잡을 수 있겠어요? 집에 가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요거 추현주다. 이거 연습하고 갈게. 그 다음에 가격의 특징으로 가는데 이건 어디 있냐면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431페이지 가시면은 밑에 양가로 3번에 가격의 특징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437페이지 가시면 거기 가격의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 저자의 특색은 안 중요한 건 파란색으로 안 칠해. 그럼 여기 파란 색깔이 있어 없어? 없으면 별로 안 중요한 거야. 그럼 나봐봐. 그럼 가격은 부동산은 내가 팔기만 해. 임대료도 받아. 그러면 내가 사용에 대한 대가도 있잖아. 원목 하실. 그 다음에 2번. 나온 다음 내가 찍어줄게. 파란 색깔 없어서 내가 2번에다가 체크할게. 2번이 나와. 2번에다 별표 3개. 부동산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그냥 소유권이 있어. 권리의 가격이죠. 그럼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권리가 묶음으로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권리가 우리가 소유권만 있어요? 지상권도 있어요. 지역권, 입상권도 있죠? 그럼 존재할 수 없다, 있다. 그럼 각각의 권리, 각각의 가격이 형성될 수 없다, 있다. 가만히 말고 있다에 또 맞춰야지. 없다, 있다. 요것만 해. 요것만 하고.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부동산 가격 항상 안 변해. 그 다음에 오래 가니까 장기적으로 배려하겠죠. 이걸로 끝내버려, 그냥 요거는. 끝내버리고, 영향가가 없고, 이제 중요한 건 위에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위에 양가로 2번 넘기지 말고 누가 넘기라고 그랬어. 437페이지 가시면, 기준 시점이 있어요? 이거 나와, 이거 3개 쳐. 3개. 별표 3개짜리. 되게 중요해,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기준 시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가격은요, 항상 안 변한다,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시점을 법에서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결정내는 기준이 되는 시점, 기준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요게 중요한데, 그 파란 색깔 밑에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한데, 아까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라고 돼 있죠? 변동의 원칙은 나중에 설명할 거고,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 2번, 별표 뜨냐. 기준 시점은 언제 날짜로 한다고 나와있어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찾으셨나? 여기서 다 나와. 그럼 현장조사야, 가격조사야? 시작 개시한 날짜야, 완료한 날짜야? 완료 날짜야 말이에요. 근데 미리 거기 때 보시면 미리 정하실 수도 있죠? 그럼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불가능해야 돼? 가능해야 돼? 가능한 날짜만 그 시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많이 여쭤보는 게 나중에 기준 가치가 있고 기준 시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책을 잘 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에가 있냐면 잠깐 넘겨볼게요. 이게 어디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냐면 이따 나가겠지만은 기준 가치와 기준 시점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잠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467페이지. 467페이지로 가시면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467페이지 제9조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거기 보시면은 4번에 따라봐요. 기준 시점. 6번에 따라봐요. 기준 가치. 그러면 하나는 시점이고 하나는 가치잖아. 찾으셨나? 근데 이게 법조항이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저자분이 책을 잘 쓰는데 이걸 안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면 뭐 글씨가 똑같아, 달라. 그럼 시점하고 가치가 다르지. 그럼 아까 요거는 뭐냐면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의 시점이라면 시점이 들어가면 이건 기준 가치야, 기준 시점이야. 시점이고 기준 가치는 아까 시장 가치를 기준하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분위기 안 좋은데. 다음에 기준이 되는 시점. 기준이 되는 가치. 그럼 아까 시장 가치가 기준이 됐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요거는 기준이 되는 가치예요, 시점이에요, 시점. 시점은 요거 가격 조사를 완료하는 게 시점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467페이지를 하고 있는 거 알겠어요? 그럼 기준 시점과 기준 가치에 대한 거는 같다, 다르다? 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거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핵심이지. 그럼 교수님, 뭐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딱 했어. 원칙은 어느 날짜로 하는 게 원칙이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이 소급하고 기한부는 잘 안 나오는데 가구로 의뢰인이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가구는 따로 소급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구를 기준점으로 해서 민영사사 사건에 대한 그런 것들도 기준점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기한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민법에서. 장래 확실한 그 아파트 같은 것도 이걸로 특정으로 결정할 수 없다, 있다. 이건 좀 요새 잘 안 물어보는 취지예요. 그러면 기점을 미리 정한 경우 가격조사가 불가능해야 돼? 가능해야 돼? 가능해야 되지. 그 원칙은 무슨 조사 완료일이고 가격조사. 그 다음에 미리 정한 날짜는 가격조사가 불가능해야 돼? 가능해야 돼?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출이었는데요. 들어보세요. 원칙적으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이죠. 근데 가격조사와 완료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가격조사, 완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현장 조사라고 하면 돼? 안 돼? 평가서 작성 완료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작한 날짜야? 완료한 날짜야? 완료한 날짜 그거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미리 정할 때는 기점이 되려면 가격 조사가 불가능이 된다? 무조건 가능해야 된다. 가능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그것만 좀 잡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디 하다 왔죠? 아까 몇 페이지지? 별표 몇 개 쳤어 이거? 3개 쳤죠? 굉장히 잘 나와요.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뭐 가격의 이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밑에 뭐 시장 가치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가치의 다원 쪽은 뭐 교환 가치와 시장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넘기시면 이제 어디가 중요하냐면 44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40 가시면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밑에 보시면 부동산 가치의 형성 과정이라는 파트가 있죠.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서 가치 형성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플로우가 있는데, 자, 들어보시면은, 자, 형성 요인은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이고요. 일반적 요인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인간과 관련되는 거는 사회적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은 수익과 관련되고, 행정적은 정책과 관련돼요. 그 교통 체계를 얘기한다면, 자, 이 일반적 요인은, 자, 따라서 전국에 영향을 준다. 전국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그 KTX와 SRT라는 거 들어오셨죠? 그 역이 전국에 영향을 안 줄까요? 부동산에 영향을 줄까요? 그게 지나가는 곳과 안 지나가는 영향 차이가 나겠죠. 맞아요. 부동산 전국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전국에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따라서 지역에 영향을 준다. 지역의 부동산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동탄이라면 이 동탄의 A 지역에 그냥야 영향을 줘. 그럼 그 부동산에 영향을 주겠지. 그 다음에 개별적은 대상 부동산, 내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그럼 내 부동산이 동탄역과 멀리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 돼? 그럼 가격이 올라가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이 형성 요인이고, 이게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전철역이 이렇게 뚫렸어. 그럼 뚫리게 되면은 쾌적성이 늘어날 수 있죠. 그 쾌적성이 늘어나게 되면 또 편리성이 늘어나면 이 주택을 사는 수요가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그냥이야 발생 요인이야. 발생 요인이고, 중요한 거는 유용성만 있어야 돼요.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돼요. 희소성.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고 계시는 공기는 유용성은 있는데 희소성은 없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토지 드릴까요? 공기 드릴까요? 그럼 뭐 달라고 하겠어? 토지 달라고 하지. 그럼 공기는 유용성은 있는데 희소성은 없잖아. 유용성 없다, 있다. 공기도 있잖아요. 그죠? 없다면 제가 얼굴에 랩을 씌우니까. 그래서 있어요. 있어요. 풀어주세요. 죄송. 그러면 공기는 유용성인데 희소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토지는 그냥요, 희소성도 있어요. 공급이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맞나? 그럼 하나만 있어야 돼? 동시에 충족이 돼야 돼. 상호 결합이 돼야지만 결합된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그냥 쓰여야 돼요? 유효 쓰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치가 발생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다 경제적인 요인이고, 부동산은 물리적 실체를 이전시켜야 돼요? 권리를 이전시켜야 돼요. 그럼 이전성까지 법률적인 게 발생 요인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요 화살표가 어떤 요인에 영향을 준 거예요.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줬죠. 그래서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전철이 뚫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위험성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따라해봐요. 형, 발. 우리 형이 발이 커요. 그래서 따라서 형발. 그럼 무슨 요인이에요?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형성 요인은 따라서 일지계. 그럼 세 가지가 있죠. 발생 요인이 일지계예요. 형성 요인이 일지계예요. 우리 형이 발이 크죠. 그래서 굉장히 일찍 일어날 때 형이 일찍 깬다. 형이 일찍 깨요. 근데 요게 이제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있는 건데, 그럼 발이 일찍 깨, 형이 일찍 깨. 형이 일지계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쳐요. 무슨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가치. 시장 가치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펜을 들어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440페이지 가시면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오른쪽에 가기 전에 거기에 440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부동산의 물건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주나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나요? 시장 가치로 하면 안 돼요. 그럼 형이 일지계는 나왔죠. 그래서 오른쪽에 따라서 일지계. 일반적은 그냥요, 전국에 영향을 줘요. 전국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거고, 지역은 그냥입니까? 그 지역의 부동산입니까? 개별 요인은 내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이라는 건 예전에 맨날 했으니까 인간 관련돼서 인구, 가족, 공공시설, 관행. 경제적은 교통체계 같은 거라든지 산업구조, 세부담 다 했던 겁니다. 행정적은 정책, 규제, 시책, 통제, 세제 이런 것들인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넘겨봐요. 넘기시면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서로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럼 상호 결합이라는 단어가 있죠. 만약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찾으셨어요? 그러면 따라서 발생 요인, 그 발생 요인이 일찍이에요? 형성 요인이 일찍이에요? 발생 요인이 일찍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발생 요인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효용, 상대적 이소성, 유효수요, 이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치를 매기려면 하나만 있어야 된다, 동시 상호 결합돼야 된다, 결합돼야 되죠. 그럼 아까 주거지는 쾌적성 같은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 그럼 주거지의 편리성이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수요가 늘어납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이것도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 가만히 있지 말고 적어. 무슨 쪽 측면? 경제적 측면. 감정표 보시면 나왔어. 경제적. 적어놓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공급이 희소하죠. 그럼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무슨 쪽 측면이 되겠어요? 경제적 측면이고, 그냥 수요야 돼, 유효 수요야 돼. 구매의사만 있어야 돼, 능력도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되죠? 이 세 가지가 경제적이에요. 체크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넘겨야 돼, 소유권을 넘겨야 돼. 법률적 개념에 이전성도 들어가죠? 그러면 아까 발이 일찍했어, 우리 형이 일찍했어. 형성이 일찍했잖아요. 그럼 얘가 일찍이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네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통 발효식품 같은 건 그냥요, 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 상한 거에 대한 유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발효상 유의, 그럼 발생 요인은 따라서 효상 유의, 요 네 가지가 발생 요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형성 요인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가시면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별표 3개. 요거 이제 올해 뜹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28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33에 나올 텐데, 가치의 재원칙은 부동산 가격을 매길 때 평가사가 그냥 해야 돼요? 법칙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 활동이 하나의 지침이 되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에다 별표 쳐있냐면, 따라서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거기에 별표가 쳐있죠.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해서 이 두 가지 위주로 좀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외부적의 적합이 있고 내부적의 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 거기다 별표 3개 쳐. 3개. 그래서 뭐하고 뭐가 중요하다? 균형하고 적합.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 443페이지는 피셨어요? 거기 왜 파란 색깔의 외부적 요인이 있어요? 적합의 원칙 찾으셨어요? 그 다음 내부적 요인의 균형의 원칙 찾으셨어요? 거기다 별표 몇 개? 3개.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틀린 거를 골라라, 그럼 얘 찍으면 거의 답이 돼요. 자, 그러면 이 균형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걸 따져요. 외부다, 내부다? 내부. 그래서 대문 안쪽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급주택이 있는데 이 고급주택을 봤을 때 감정평가한테 평가를 의뢰했어요. 그럼 어떨까? 여기 부지도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배치를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하고 건물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내부적인 요인입니까? 외부예요? 내부예요? 이 안쪽만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문 안쪽만 봐서 이 안쪽만 보는 게 따라서 내부적이다. 그럼 따라서 구성 요소, 그럼 안에 설계와 설비가 잘 돼야 되죠. 구성 요소를 보고요. 만약에 이제 재래식 부엌이라든지 화장실 하나 적다는 건 따라서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예요. 그러면 외부적인 걸 보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 무슨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을 해야 되죠. 교수님,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넘기세요. 넘기시면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 447페이지에 있어요. 447에. 447에 가시면 균형의 원칙을 찾아봐요. 찾으셨어요? 양가로 4번 있어요? 그 균형의 원칙은 외부적이다, 내부적이다. 내부적인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뤘는지를 보는 거죠. 찾았죠? 그래서 이제 생산 요소라고도 하는데 그 생산 요소가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설계 설비가 잘 돼 있느냐는 거죠. 생산 요소가 맞느냐. 그래서 설계라든지 설비라든지 아니면 아까 기능적으로 뭐 주거용이나 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 아니면 부엌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파란 색깔 보고 계시죠?
그럼 외부가 나와야 돼요? 내부가 나와야 돼요? 환경이 나와야 돼요? 구성 요소가 나와야 돼요? 구성 요소가 나와야 되고, 그럼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은 아까 어떻게 돼? 화장실이 하나 부족하다. 그럼 답에 기능적 감가. 형식의 구식과는 재래식 부호 같은 거 되거든요. 그 무슨적 감가 판단의 근거가 되고, 기능적 판단. 지금 파란 색깔 잘 찾으세요. 그 다음에 무슨 분석과 관련되고, 개별 분석과 관련돼요. 찾으셨나? 근데 밑에 보시면 채용의 외부의 적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적합은 내부다, 외부다. 외부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을 보는 게 아니라, 자, 만약에 내부적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 고급주택 주변의 주택을 보는 거죠. 그러면 대상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그 주변의 다른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죠.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다른 지역이 다 저급주택이래요. 근데 저급주택이면 가격이 싼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그 주변 환경이 별로 안 좋겠죠. 그럼 여기다가 고급주택을 지으면 높게 평가된다, 낮게 평가된다. 낮게 평가돼요. 자, 이건 대문 아닙니까? 대문 박입니까? 박이에요. 내부예요? 외부예요? 외부적인 거잖아요. 맞나? 그럼 얘는 구성 요소가 잘못된 거야? 환경이 잘못된 거야? 얘랑 바꿔서 낸단 말이야. 그럼 아까 여기에 화장실이 적거나 그러면 기능적 평가는 고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고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야. 치유할 수 없는 걸 따지세요. 경제적인 감가, 경제적인 감가요. 그럼 이건 기능적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이다. 그럼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안 되죠.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밑에 적합의 원칙 찾으셨습니까? 얘는 파란 색깔. 내부야, 외부의 주변 환경이야. 시장과가 적합이 안 맞으면 적합의 원칙이 안 맞다는 게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위배되면은 밑에 치유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적 감가가 판단되고, 경제적 감가 판단되고, 무슨 분석을 해야 되고, 지적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찾았나? 그래서 얘와 얘가 나올 가능성이 90%예요. 그럼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왜 이 시집가면 메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밑반찬부터 먹어야 돼? 메인을 기다려야 돼. 밑반찬부터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고 이거부터 기다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찍어준다면 얘가 중요한다면 우리 시험 문제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무슨 지문으로 많이 나온다? 만약에 딱 봐서 오지선다에서 틀린 거 찾으면 뭐와 뭐를 찾으면 돼, 먼저. 균형과 적합을 찾으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 학원들이 되게 많아. 그럼 따라서 외적과 경쟁하자. 그럼 따라서 외적. 그럼 요거는 내부야, 외부야? 외부. 그럼 균형은? 내부가 되겠죠. 맞아요? 균형은 구성 요소를 보는 건데 얘는 뭘 보는 거야? 환경. 아까 화장실 적은 거는 치유할 수 있는 기능적 감가죠? 근데 치유할 수 없는 무슨적 감가고, 경제적 감가고. 맞아요? 이건 내부적인 거니까 무슨 분석을 하고, 개별 분석. 이건 외부니까 지역 분석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집에 오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럼 글씨로 가야죠. 뭐. 이거 따라서 외적과 경쟁한다. 경쟁도 외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이라는 거 보신다면 얘가 내부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자, 갈게요. 여기에 기억 들어갔죠? 그럼 환경에 기억 들어가요? 구성 요소에 기억 들어가요? 구성 요소. 여기 기능적 감가죠. 무슨 분석이죠? 개별 분석 찍으셔야 돼요. 맞나? 적합이 지읒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감가. 또 무슨 분석이 되겠어요? 지역 분석이 되겠죠. 이거 잘 하세요? 두 가지 많이 바꾼단 말이에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차례대로 가볼게요. 다른 애들은 사이드야. 사이드니까 별로 안 중요한 거야. 그럼 전 페이지 가봐. 전 페이지 가시면 변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445로 가시면 445로 가시면 우리가 변동의 원칙이 있나? 그래서 얘네들은 되게 쉬워서 이 변동이라는 게 그 안에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러면 예측한다는 거야? 변동한다는 거야? 그럼 변동이 그 안에 내용이 나와 있죠? 쭉 한번 보세요. 가치형 구성론이 아까 안 변해? 변해. 변하면 가치도 변하네? 그러면 무슨 원칙이야, 이게? 변동한다는 거 갖고 따지자는 거지. 그럼 그냥 이제 시점을 확정해야 돼. 계속 변하니까 시점을 확정이 되잖아요.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안 변해? 변해? 그럼 시점이 안 중요해? 중요해? 정말?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아까 기준시점을 확정했잖아요. 계속 변하니까. 맞습니까? 대화를 하자고, 대화를. 어차피. 이거 두 개 찍고, 이건 사이드야, 사이드. 뭐 하다가 변동. 안 변해, 변해. 그럼 변하는 걸 갖고 감정평가하자는 거잖아. 그럼 그냥 이제 시점이 중요해. 그래서 법의 시점을 명시했잖아. 그럼 시점 나오면 무슨 원칙과 연결되는 거야? 변동과 연결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예측한다는 거는 과거를 예측해, 현재를 예측해, 미래를 예측해. 그 장래를 예측해서 감정평가하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변동은 되게 쉬워. 그냥 변한다는 게 나와. 가볼게. 지금 445페이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변동의 원칙. 가볼게.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중에 부동산 가격은 가치 형성 요인들에 의해서 그냥 다 변한다. 변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변하니까 변하는 걸 가지고 감정평가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가치 발생 요인들도 변하지? 그럼 과거, 현재, 미래 계속 변하네?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의 밑에 파란 색깔, 그냥 시점을 명시해 줘야 돼. 시점을, 기준점을 확정하거나 시점 수용을 근거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넘기세요. 넘기시면 예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측은 그냥 장래를 예측해야 돼요. 그러면 평가사는 중요한 것은 아까 가치를 매겼잖아요. 기억나요? 그럼 평가사는 과거가 중요한 거예요? 장래가 중요한 거예요? 장래를 가지고 감정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해서 그냥 다 장래의 수익이 발생한다. 수익과 관련돼서 예측을 하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얘는 중요한 건 시점이 나온다, 장래가 나온다. 장래. 1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래의 수익성과 쾌적성 같은 걸 따져봐서 우리가 가치를 형성하는 예측을 해야 되며, 장래 이제 추이에 대한 동향 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는 자체는 그냥요, 토지가 오래 가요. 그럼 장래를 예측해야 되죠, 그죠? 예측해야 되고, 3번에 나오잖아. 아까 평가사가 매긴 게 가격이야, 가치야. 그럼 가치는 장래 편익 현재 가치를 했죠. 가치 개념에 근거가 되는 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한다. 이 수익 방식과 장래 순수익을 예측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대체라는 얘기는 44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48. 대체 있어요? 자, 대체라는 것은 따라서 대신할 수 있다. 그럼 대신하려면 그냥이 돼요. 부동산도 유사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대체 관계에 있으면 유사 부동산끼리 비슷해서 가격을 매길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례 부동산이 있고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대상 부동산. 자, 그럼 우리 학원 건물도 상업용이지만 옆에 있는 것도 상업용이잖아요.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있죠. 자, 이게 따라서 효용이나 기능 면에서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가격 면에서 비슷하니까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5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은 따라서 효용이 같다. 그럼 가격이 비싼 게 낫겠어? 좀 싼 게 낫겠어? 이런 거 잘해. 가격 싼 거야. 잘 봐. 근데 가격이 똑같으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게 낫죠. 효용이 큰 게 낫다는 거죠. 그럼 그냥요 대체할 수 있어요. 그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의 비교 방식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건데, 내가 원가를 못 구하면 비교할 수도 있고 수익 못 구하면 비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사례에서 가져오는 게 간접법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얘도 따라서 대체가 들어간다. 대체 찾으셨어요? 그럼 대체 가능한 2개 이상의 제어를 가지고 상호 비교한다는 거예요. 상호정의에서 부동산의 쾌적성이, 아까 이렇게 갈게요. 아까 효용이, 유용성이 엘리베이터야. 그럼 엘리베이터가 둘 다 있으면 가격이 비싼 거, 싼 거? 가격이 동일하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있는 거? 유용성이 큰 거 선택하지? 그럼 요거는 그냥이야 대체 찍어야 돼. 대체 찍어야 되지. 맞아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맨 밑에 3방식 모두 이론적 근거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비교 방식에서 많이 사용돼요. 무슨 방식에서? 비교하려면 그냥이 돼요. 비슷해야 돼요. 그럼 대체를 갖고 따질 수 있죠? 그 대체 원칙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 사이드로 가실 게 이제 잘 따라오셨고, 나머지 부분들을 보는데,
거기 보시면 맨 밑에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맨 밑에. 찾았습니까? 그럼 요거는 다 보지 말고 오른쪽 3번의 굵은 글씨만 봐. 3번의 굵은 글씨. 자, 기출이 됐었는데 뭐라고 나왔었냐면 오른쪽에 기출 보세요. 기출.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율을 가지고 있는 외곽 지역의 공업용지보다 시장가격이 높다. 기회비용의 원칙에 의해서 설명 가능하다. 이런 단어가 있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도심의 공업지와 외곽의 공업지는 자 따라서 기회비용, 그러니까 차선책에 다른 걸로 이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도심은 그냥입니까? 상업지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까? 근데 공업지는 상업지가 안 되잖아요. 농집, 임집밖에 안 되잖아. 언더스탠드? 그럼 어떻게 된다? 기회비용을 반영했을 때 차선책이 높은 걸 선택하라는 거죠. 그럼 어디가 더 가격이 높을까요? 도심이 더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기출해 보시면은 도심 지역에 대한 공업 지역은 그냥입니까? 상업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기회비용이 차선책이. 근데 외곽은 상업지로 돼야 안 돼요. 기계껏 해야 농지와 임지죠? 그럼 어떤 게 더 차선책으로서에 대한 그런 비용이 더 커요? 도심이 더 크다는 거죠. 아시겠지? 그냥 힘 빠지지 말고 얘 나오면 그냥 기회비용 찍어. 알겠지? 그럼 얘 이렇게 도심 지역에 공업용지가 나오면 무슨 비용 찍어? 기회비용 찍어. 기회비용. 하나밖에 안 나왔어. 아시겠죠? 그죠? 충분히 이해해. 그지? 머리 돌리지 말고 그냥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가 외곽보다 높다. 무슨 비용 찍어? 기회비용 찍어. 왜? 도심은 그냥 상업지로 이용돼. 그래서 다 차선책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 수요 공부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냥 제가 찍어드린 다음에 아까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중요했어요. 적합과 균형 위주로 가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따가 쉬는 시간에 뭘 볼 거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여기서도 적합과 균형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아까 적합이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외부 환경과 안 맞습니까? 그럼 무슨 적 관계였어요? 경제적 관계였잖아요. 맞나요? 그 무슨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배운 뭐에 다 까먹는데 미치게 산자먹는데 진짜 적합의 원칙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은 얘야 외부 환경이야 치유할 수가 없죠. 그럼 뭐 어떤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균형은 그냥요 내부적인 거였어요. 내부적 그 안에 있는 뭐 시설 같은 거 본 거죠. 맞죠? 뭐 균형의 원칙은 무슨 적 관계입니까? 무슨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랑 또 접목이 되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균형과 적합을 찍는데 자 이렇게 볼게. 제가 이제 찍신이라는 소문을 내서 굉장히 기분은 좋은데 좀 가분해요. 가분한데 왜 찍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출제원은 뭐와 뭐를 위주로 많이 낸다고요? 균형과 적합이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분석을 해볼게. 우리 시험 문제는 주관식이야, 객관식이야? 다행인지 알아. 막 균형의 원칙을 논술을 하시고 다 떨어져. 객관식이지? 찍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오지선단지는 알아? 몇 개가 있어? 5개가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얘가 중요하잖아. 그럼 얘를 둘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틀린 지문을 많이 나온다는 거지. 무슨 지문으로? 틀린 지문을 많이 나온 거지. 틀린 거를 고르라는 걸 많이 나오지. 다 이렇게 주잖아. 맞아요? 그럼 옳은 거를 고르는 게 나와요? 틀린 걸 고르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내든 프린트는 옛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문제 연습을 하려고 드는 거지 보통 얘랑 답을 한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그럼 얘는 2개밖에 없잖아. 그럼 오지선다에서 낼 수 있는 건 옳은 지문이 아니라 틀린 지문을 답을 하라는 얘기지. 맞아? 그러면 틀린 걸 답을 하나 한다면 뭐하고 뭐를 찍으면 거의 답이 돼. 균형과 적합을 찍으시면 거의 답이 돼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얘를 메인으로 가야지 다른 것들을 메인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